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 파악을 위한 1등 공신이라고 볼 수 있는 CCTV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발표 제목은 이제 코비드-19으로 본 영상 보안 시스템 간 상호 연동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영상 보안 시스템은 CCTV 관제 센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CCTV 관제 센터에서는 다수의 CCTV를 모니터링 및 관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코로나19의 발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ICT 기술을 활용을 하여 코로나를 대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코로나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을 해야 그에 맞는 방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 말에 코로나19가 국내에 처음 발병했을 때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하루 평균 하루 이상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다수의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관 수가 많다 보니까 좀 오랜 시간이 좀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3월 말부터 아까도 이제 정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국토부의 그 스마트 시티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제 개발된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을 활용을 하면 10분 내에 동선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 시스템에 그 확진자의 휴대전화 GPS 정보와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확진자의 동선이 그 GIS 맵에 표출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네,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가 휴대폰을 안 가지고 나가고 그다음에 카드 사용 내역도 없을 경우에는 그 CCTV를 통해서 확진자 이동 경로를 이제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CCTV는 이제 주로 그 지자체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자체 그 CCTV 관제센터에서 영상을 받아서 분석을 통해서 그 확진자 이동 경로 및 접촉자를 파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CCTV 관제센터는 전국 그 229개의 지자체에 설치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네, 근데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 VMS 솔루션, 그러니까 영상 보안 시스템은 그 동일한 종류의 영상 보안 시스템이 이제 설치가 돼서 운영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여러 개의 그 업체에서 이제 제공받은 솔루션을 이제 구매를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시스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상호 연동은 이제 일반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고양시라고 지금 일부 표기를 해놨는데 고양시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했을 때 그 확진자가 고양시에서만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하면 고양시의 그 CCTV 관제센터에서 영상을 받아서 그 영상을 분석을 해서 이제 그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 확진자가 고양시에서 뭐 의정부시 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갔다고 하게 되면 그 이동한 그 확진자가 있는 지자체의 그 CCTV 관제센터에서 해당 영상을 받아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좀 번거롭고 좀 시간도 많이 걸리는 상황이 되게 되겠습니다. 뭐 이게 두 군데의 지자체만 넘어갔다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 만약에 부산시까지 넘어갔다고 하면 그 이동하는 그 지자체 수가 많기 때문에 각각 지자체에서 통해서 영상을 받아서 분석을 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표준 기반의 그 영상 보안 시스템 간 상호 연동 기술이 만약에 적용이 된다고 하면 고양시에서 확진자가 여러 지자체를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고양시의 CCTV 관제센터와 만약에 의정부시의 CCTV 관제센터가 표준 기반으로 상호 연동이 된다고 하면 고양시의 CCTV 관제센터에서 그 의정부시의 CCTV 관제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영상을 연동을 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그 해당 확진자가 이제 다녀간 그 지자체 영상을 모두 가져와서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연속적이고 신속한 동선 파악이 가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그 약간 국가 재난 상황에서는 그 영상 보안 시스템 간의 상호 연동 기술이 좀 필요하다라고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근데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코로나 확진자의 그 이동 동선을 파악하는데 이제 그
해당 표준이 이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최초에 이 해당 표준이 나오게 된 그 계기는 그 범죄자의 그 광역적인 추적을 위해서 이 표준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 이제 해당 표준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가 좀 느꼈고요. 그래서 VMS 기업 협의체를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그 VMS 관련 업체분들을 모셔서 이 VMS 간의 상호 연동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상호 연동을 해야 될 때 어떤 절차, 그리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연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요구사항을 받았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그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VMS 간 연동 인터페이스 규격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TTA와 공동으로 이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상호 연동 시험 방법에 대한 표준화를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2018년도까지 국내 2곳의 VMS 업체에서 인증을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이후에는 저희가 이걸 검증을 하다 보니까 그 표준에 일부 좀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2018년도 말에 2건의 표준에 대해서 개정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그 TTA와 공동으로 이제 제정한 표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관제 시스템과 외부 영상 보안 시스템 간의 연동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VMS 간 상호 연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두 시스템 간의 연동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 프로토콜을 맞춰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TCP/IP 기반의 소켓 통신을 기반으로 지금 통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상을 이제 전송하기 위한 프로토콜은 RTP와 RTSP 방식을 채택을 해서 그 영상을 이제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 같은 경우에는 영상과 제어 메시지를 각각 송수신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포트를 정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 메시지 형태는 시스템 간의 어떤 호환성을 위해서 XML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다음은 이제 시스템 구성도가 되겠는데요. 이 통합관제 시스템 같은 경우, 전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이제 시스템 구성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통합관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같이 카메라로부터 영상을 취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영상 저장 서버, 그리고 분배 서버를 통해서 영상을 저장하거나 또는 통합관제 뷰어를 통해서 표출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시스템 간의 상호 연동을 하기 위해서 그 상호 연동 모듈을 이제 개발을 해야 되고요. 이 개발된 상호연동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적으로는 이제 표준 기반의 메시지를 처리하고 내부적으로는 그 내부 시스템 환경에 맞게 해당 그 메시지 형태에 맞는 기능을 하는 그런 내부 시스템과 연동하는 그런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표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은 기능을 넣고 좀 복잡하게 이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실제 표준화는 됐지만 시스템에 적용이 돼서 운영까지 되는 그 표준은 많이 없었습니다. 특히 상호 연동 관련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좀 중점을 주고 한 거는 그 시스템에 실제 표준이 적용되고 조금 손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준이나 이런 절차를 좀 구성을 했습니다. 네, 다음. 네, 세부 연동 절차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건 오프라인 그 절차랑 온라인 절차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0단계 그 문서 협약 같은 경우에는 통합관제 시스템 간의 이제 연동이 필요할 경우에 두 지자체 간의 문서 협약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속 정보와 뭐 공개 카메라 목록 그리고 PTC 카메라 같은 제어 권한을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문서 협약을 하고 그 이후에 이 문서 협약된 정보들을 각각 시스템에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는 온라인으로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먼저 1단계에서는 각 시스템 간의 연동을 이제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인증을 하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서로 협의된 카메라 목록을 이제 가져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접속할 수 있는 전 슬라이드 영상을 접속할 수 있는 그 정보들을 이제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 4단계에서는 실시간 영상과 저장 영상을 서로 연동할 수 있는 절차를 하고 그다음 PTZ 카메라 같은 제어 정보들을 교환하는
그런 단계를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단계에서는 연결을 종료하는 그런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네, 그리고 세부 메시지 정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5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5단계에 대한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총 10개의 메시지를 구성을 해서 이 메시지를 기반으로 해서 두 시스템 간의 연동을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 네, 앞서 설명드린 그 인터페이스 표준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상호 연동 시험 방법 표준을 이제 TTA와 공동으로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이제 그 평가하고 검증하기 위한 시스템 구성은 아래와 같이 그 레퍼런스 시스템, 이거는 이제 그 표준을 기반으로 만들어 온 시스템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험 대상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시험을 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시스템 간에는 스위칭 허브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스위칭 허브에는 이제 모니터링 툴이라고 해서 이 두 시스템 간의 메시지를 교환을 할 때 이 메시지를 파싱을 해서 이 메시지가 표준 기반으로 연동이 되는지 확인하는 그런 툴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네, 다음은 이제 상호 연동 시험 항목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그 두 시스템 간의 연동을 할 때 총 8가지의 그 항목을 이제 검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전 협약된 정보들이 각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저장이 됐는지, 그리고 연결이 잘 됐는지, 인증, 정보 교환, 미디어 연동, 그리고 PTG 제어가 잘 됐는지, 그리고 7번째로 동작 로그, 현재 그 동작된 정보들이 이제 로그로 잘 기록이 되었는지, 그리고 문자 인코딩 방식이 정상적으로 되는지에 대한 총 8가지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다음 슬라이드. 네,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앞서 설명드린 그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두 시스템 간이 상호 연동이 되는지를 이제 모니터링하고 검증하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모니터링 및 검증 시스템이라고 해서 총 10개의 그 메시지가 이제 표준 기반으로 이제 송수신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RTSP URL이 유효한지를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네, 앞서는 이제 그 두 개의 표준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레퍼런스 시스템을 좀 만들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게 되면 왼쪽 빨간색이 그 VMS-A라고 이제 제가 칭하고요. 오른쪽 파란색이 VMS-B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럼 VMS-A에서는 현재 빨간색으로 이제 색칠된 그 CCTV를 이제 연동을 해서 이제 보여주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으로 이제 테두리가 된 게 VMS-B에서 이제 관제가 되고 있는 영상을 연동을 해서 보여주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VMS-B에서는 이제 VMS-A의 빨간색 테두리로 된 영상을 연동을 해서 이제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시스템이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상호 연동이 잘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두 시스템 간의 그 상호 연동을 할 때 이제 표준 기반으로 잘 되는지 모니터링하고 검증하는 그런 결과 화면이 되겠는데요. 이건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10개의 메시지 규격에 따라 대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송수신이 되는지, 그리고 영상이 정상적으로 플레이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T에서는 검증을 할 때 해당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이제 표준 기반으로 잘 연동이 되는지 확인을 하는 형태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네, 그 결론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의 어떤 광역적인 이동 경로뿐만 아니라 그 범죄자에 대한 추적을 위해서도 이제 영상 보안 시스템 간의 상호 연동 기술이 좀 필요하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기술을 이용해서 현재
그 TT에서 2건의 그 표준이 이제 재개정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는 저희가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정형 CCTV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연결된 시스템 간에 상호 연동을 했다면, 현재 이제 5G 모빌리티 단말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이 모빌리티 단말을 통해서 영상을 취득을 해서 영상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G 모빌리티를 연계한 어떤 상호 연동 기술에 대한 표준 개발도 향후에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요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가장 큰 공을 세운, 그 기술일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크게 많이 활용된 CCTV의 표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유튜브에 은근한 잡다한 지식이라는 그 헤비 유튜버한테도 일단 의뢰를 해서 많이 히트레이트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일반 사용자들도 이 CCTV에 대한 아마 김동칠 박사님의 노력에 따라서 아마 이번에 코로나19가 이렇게 잘 잡혔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발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 질문이 이제 한 두 개가 들어왔는데, 하나는 아까 미리 말씀 주신 것 같아요. VMS 상호 표준 개선이 필요하다. 네. 가 있고, 다른 질문은 제가 기술적 잘 모르겠는데, VMS 상호 연동 참여 기업의 VMS 간 연동 사례가 있는지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네, 지금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VMS 간 연동 사례를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네, 표준을 할 때도 저희가 만든 레퍼런스 플랫폼과 그다음에 그 업체에서 가지고 온 플랫폼 간의 연동을 해서 표준화하는 그런 형태는 지금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다른 기업 간의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연동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대단히 유익하고, 특히 우리 그 표준을 활용해서 진짜 코비드-19을 대응한 정말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동필 박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수. 예.